해마다 묘목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옥천의 묘목은 이제 농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만큼 그 시장이 넓어졌다. 1세대가 쌓아올린 역사와 축적된 기술은 2세대들의 다양한 홍보, 판매 전략과 맞물려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거의 농민들이 주요 고객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좀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100%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인터넷 광고라든가 이런 효과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손님들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거의 주요 고객층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생산을 해놓으면 문제가 뭐였냐면 유통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통을 해도 이제 그 나무 유통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원하는 가격에 달라가면 줘야 될 거고 못 팔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안 가져간다면 뭐 태워든지 이런 식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런 재고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제가 직접 유통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판매장을 차려놓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기 우리 시골 동네에서 인터넷으로 그때 당시에 전화기가 좀 4~5kg까지 되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통신법상 그런 게 안 나오는데 밭에다 갖다 놓고 옆에 차고 다니면서 그 전화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한 걸 받으면서 이렇게 시골 동네 안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다가 거기서 조금 벌어갖고 여기다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를 차려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처음 했을 때는 조그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배로 이렇게 늘려간 겁니다. 옥천 묘목마을에는 약 130여 곳의 농원이 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대를 이어 가업을 운영 중인데 3세대 손자가 농원 경영에 참여하는 곳도 종종 볼 수 있다. 오래됐죠. 저 또한 지금 뭐 군 제대하고 한 9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농원은 저희 아버님 때부터 하던 곳이고요. 저는 지금 저희 아들한테 인수 중에 있는 중이다. 지금 3대째 이어가고 있는 농원입니다. 2세대, 3세대의 경우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라온 일이라 거부감보다는 익숙함이 더 크다. 그러다 보니 현장 실무에도 밝다. 지금 젊은 층들이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저희들이 농원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경영하고 있는 농가들이 한 70농가 됩니다. 저희들 조합 회원들이 그 중에서 한 30% 정도가 2세대 자녀들이 지금 경영권을 같이 이제 받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1세대 밑에서 경영권 수업을 같이 하면서 농園경영을 하는 친구들을 포함하면 30% 정도 2세대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봐서는 뭐 좀 더 메리트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열정과 노력이 조금만 가미가 된다면은 충분히 어떤 고부가가치 어떤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직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2세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1세대가 건실히 다져놓은 터전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밑바닥부터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저도 사실은 이 층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뭐 아버님 거래처가 또 계시고, 사실은 의무양으로 저희는 그냥 받쳐주는 물만 먹고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고맙고, 또 저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2세대들은 1세대에게 물려받은 자산에 안주하지 않는다. 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며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그때는 이제 판매 주 종목들이 거의 유실수 몇 가지 한정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백 종이 넘죠. 한 1000종 이상이 될 텐데 그때는 뭐 몇십 종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디서 물건을 사는지도 몰랐을 때니까 그때는 이제 전국에서 어디 묘목 생산하는 데 있다면 많이 찾아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아버님한테 많이 혼났죠. 이런 거를 어떻게 팔려고 가져왔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썽도 많았고, 농사 짓 때 어떤 약을 뿌려야 되고 어떻게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씨를 뿌리 이런 걸 모르니까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님한테 이제 혼이 나면은 아유 나 혼자 나가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를 못했으니까 그때는 정말 어려웠고, 이제 하다가 그렇게 몇 년 정도 배우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할 때만큼은 특별하게 이게 생산할 때는 아버님이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판매 쪽은 처음부터 이렇게 저한테 많이 넘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를 하면서 돈도 관리하고 이렇게 손님들도 상대해보면서 그때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얻어서 홀로 서기보다는 그때부터 계속 아버님이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죠. 아버님한테 22살 때부터 이 농업을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지면 할 일 없어서 들어온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새벽 5시만 되면 깨우시더라고요. 내보내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나는 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나가라. 동네 창피하게 왜 농사를 짓고 있냐 젊은 친구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농사 짓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 잘 때 일하고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일하고 꿈에서도 일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세대들의 열정과 노력은 1세대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들은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을 고민한다. 묘목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새 판로를 개척한다. 하지만 언제나 잊지 않는 1세대의 가르침이 있다. 당연히 믿음이겠죠. 신뢰고 정직이에요. 그 세 가지가 잃어버리면 그 농원의 생명이 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작할 때 순수 농가죠. 그분도 우리 아버님 선친도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지금까지 20년째 거래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찾아와 준다는 거는 그 농원에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고, 묘목을 안 봐도 그 선친이 보낸 묘목하고 그 아들이 보낸 2세대가 보낸 묘목하고는 똑같을 거다. 그렇게 믿는 거죠. 묘목을 보러 와서 이게 진짜 A라는 품종이 정확한지 B라는 품종이 정확한지를 알 길은 그 농장 주인의 믿음을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신뢰는 농원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계속 가야 될 어떤 그런 단어고요. 그 농원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단어 중에 하나 중에 신뢰라고 보거든요. 매년 열리는 묘목 축제에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최근에는 농가 사람들 외에도 묘목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발길이 늘었다. 옥천 그 묘목 시장이 우리나라 일단 그 위치상으로도 제일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저희 고향에서 또 가깝고, 또 이제 여기 옥천 쪽은 원체 묘목 산업이 크다 보니까 뭐 신품종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해마다 어떤 신품종이 나왔는지 구경도 하고, 차후에 저도 퇴직을 하면 이런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래서 이런 쪽으로 좀 더 젊어서부터 조금 뭐 눈동양, 귀동냥을 하고 싶어서 해마다 찾게 됩니다. 야생화 동아리 회원들의 점심 모임이 있는 날, 이들은 꽃을 감상하는 것만으론 만족할 수 없어 손수 씨앗을 뿌리고 꽃을 키운다. 자식 자랑하듯 꽃 이야기에 수다가 끊이지 않을 만큼 꽃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이들이다.
야생화를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고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때에 따라서 이제 3번도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뭐 꽃 나눔도 하고, 그래서 꽃 나눔 해갖고는 뭐 이익금 생기면 장학기금도 마련해서 이제 넘기고 그래요. 야생화 동아리 회장 안성희 씨는 키우는 화분이 점점 늘어나자 아예 하우스를 짓고 화원을 만들었다. 이곳은 어느덧 꽃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시골이고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오니까. 근데 야생화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야생화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 야생화로 인해서 제가 옥천에 정착할 때 더 많은 기쁨을 가졌죠. 동아리 회장 안성희 씨가 꽃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키우는 일은 마치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감정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만나게 한다. 그것이야말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짜 웰빙일 것이다. 야생화는 단순히 야생화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 먹는 것까지 결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새 많이 웰빙 하잖아요. 근데 그 웰빙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야생화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야생화지만 그게 다 저희 먹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고 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 꽃밥이나 뭐 이런 꽃차 다 이런 게 야생화에서 나오고, 야생화를 잘 키움으로 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되게, 그러니까 산수가 깨끗해서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원 묘목단지고, 묘목단지는 우리나라에서 특화된 이원이 지정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묘목도 많고 묘목 종류도 많고 모든 묘목을 사러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야생화까지 같이 많이, 또 요새는 이제 꽃도 많이 찾으시니까 야생화도 많이 찾으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던가. 야생화 전시회를 준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야생화를 닮은 듯하다. 묘목 학교가 열렸다. 묘목 재배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이곳에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을 쉽게 만난다. 도시의 삶을 뒤로한 채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저희가 이제 옥천에서 그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옥천 일반 묘목을 하지 않는 분들,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크게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묘목 재배 기술을 가르치는 묘목 특구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특구 대학에 오시면 묘목 재배 기술, 그리고 접목 기술, 뭐 생산하는 기술, 묘목에 관련된 모든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묘목 식재를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분들한테 묘목 식재 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식재 지원비는 주당 2,000원씩, 그리고 묘목 관리비는 주당 1,000원씩 지원을 3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묘목이 자라서 그 더 이상 관리 안 하고 이제 좀 그 일반적인 관리만 해주셔도 묘목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경수로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3년에서 4년 정도 키우면 한 그 묘목이 한 5cm 정도, 지름이 땅에서 한 10cm 부분에 5cm 정도 되는데 그때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강사가 가지 작업지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묘목학교에선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머리카락은 희끗해도 열정이 넘친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 묘목대학을 연 지가 개강한 지가 한 5년 차인데, 주로 이제 학생들이 오시는 분들 이렇게 면면을 보면은 정년을 하신 분들, 또 여자분들도 이제 보통 한 5, 6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딱히 그 적당한 이제 그 뭐 소득이 이제
이제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발생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자기 집에 정원수나 무슨 뭐 간단한 그 접목 같은 거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땅에 타야 돼, 안 닿으면 안 돼. 선생님 설명대로 따라서 해보지만 생각 따로 몸 따로다. 첫솔부터 배부를 순 없어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몸에 배는 게 기술이다. 귀농을 했습니다. 예. 저기 묘목 농장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복숭아 농장을 2,500평에 조성을 해서 지금 2년 차, 3년 차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접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접목 방법을 몰라서 직접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겁니다. 자신의 열정적 의지와 귀농, 귀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잘 만난다면 인생 2막의 꿈은 무럭무럭 자랄 것이다. 보다 그 기술적인 면 아니면은 그 홍보 차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조금 개선시켜주고 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묘목 대학이라는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수료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국가 자격증을 농가들이 많이 취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 면에서는 많이 업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고객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런 상담을 하는 과정 통해서 수준이 조금 많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질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이 향상이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도 농과 쪽을 나오고 그래서 준비를 했었죠. 리서치를 해서 농원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이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초창기 이제 블루베리 전국에서 맷집 없었어요. 그때 블루베리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마침 또 우리나라가 웰빙 바람이 불어서 그게 타이밍은 적절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이제 한 발 먼저 블루베리를 시작을 했지요. 그런 것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때.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도 막상 귀농해서 그 수익을 내자고 오시는데 대부분 포기하고 올라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선진화된 농업을 함으로써 그 네덜란드처럼 작은 나라에서 그 농업 강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노력만 한다면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많이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도구나 이런 최고 필요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옥천 묘목특구에는 묘목 재배농가 140여 곳과 판매농원 130여 곳이 성업 중이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키우기 위해서도 귀농, 귀촌 지원 사업에 대한 활발한 모색이 필요한 시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열정을 가져야만이 본인이 귀촌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 또한 그런 열정을 가진 그 귀촌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그 담당 지자체거든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자체에서는 절대 포기를 안 합니다. 어떤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그 향후 고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작물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이끌어 주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10몇 년 전에는 의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의류업을 하는 것과 이 나무 사업을 하는 것과 특장점을 비교를 해보면 그 전에 옷은 신상품을 띄어서 한 달만 되면은 이게 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은 땡처리를 해서 어디 팔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좋은 점이 제가 올해 이 나무를 못 팔아요. 그러면 또 전지도 하고 거름 줘서 잘 키워가지고 1년 있다가 팔면
오히려 지금 받는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섬유산업을 할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나무 사업을 시작하길 잘했어요. 올해로 18번째 열리는 옥천 묘목 축제에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감으로써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예, 옥천이 이제 묘목 특구로 2005년 9월 6일 날 지정이 됐는데요. 그 지정된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제 토양이 그 묘목을 재배하는데 아주 적당하고, 두 번째는 재배 기술이 접목 기술, 그리고 관리하는 기술, 그리고 뭐 묘목을 키우는 기술, 이런 기술이 아주 좋아서 특구로 지정되게 됐습니다. 옥천 묘목 축제는 전국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 옥천 묘목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진열된 화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큰 도약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시기다. 신혼부부 80쌍이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올랐습니다. 2000년대 북한으로 두 차례에 걸쳐 6만 주가량의 묘목을 지원한 일은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젊은 남녀가 나무를 심고 희망찬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충북 도청 광장에서는 복숭아와 자두 묘목 3만 그루를 위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이 묘목들은 재배 기술을 전수할 농민 3명과 함께 이틀 뒤 북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나무를 통한 작은 통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이제 만약 남북 관계가 상당히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 북한에다가 2000년도 초반에는 소규모로 일단 보내봤고 1차적으로요. 근데 2005년도쯤에 가는 규모가 이제 커가지고서 몇만 주를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2차 북한 묘목 보내기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남북한에 화해가 된다면은 앞으로 계획도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이제 그 과일나무를 보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남한에서 우리 이제 과수 전문 이제 영농사업단이 북한에 가가지고 대규모 이제 과수원을 조성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도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가까운 미래에 통일의 열매가 달린 나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옥천 묘목의 미래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추진한 바 있었던 몽골 묘목 지원 사업도 언젠가 다시 재개하기를 기대해 본다. 강원도 양양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했던 묘목은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봄철에 산불이 상당히 막 많이 났었잖아요. 특히 이제 그 산림으로 꽉 찬 우리 저 양양 소나무 이쪽 지역에 산불로 해서 전부 황폐화가 돼 버렸어요. 낙산사 쪽으로도 완전히 낙산사 절까지도 막 소실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저희들이 그 산림묘목이라든지 이제 과수묘목 같은 거 이제 같은 지자체 차원에서 협력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법인 차원에서 묘목 법인 차원에서 양양 군에 이제 우리들이 서로 이제 그 협력을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약 3, 4만 주 정도 묘목을 양양 쪽에 지원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옥천 묘목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기후 환경과 국토의 중간에 위치한 교통 여건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최대 묘목 집산지로 우뚝 섰다. 북한과 강원도에 묘목을 지원하고
몽골에는 팔로 확대를 시도하며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힘찬 발걸음으로 이제 세계 시장을 향해 뛰어들어 보자. 제 생각에는 지금 유럽이나 네덜란드 이런 선진국 농업에 제가 보기에 한 30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안쪽에 우리나라 농업을 한 네덜란드나 이런 쪽에 가까울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농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구자가 되는 게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천 묘목마을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묘목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세계화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겨룰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옥천 묘목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표준 규격화입니다. 현재 묘목이 규격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단계까지 규격이 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규격화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는 무병모 공급입니다. 무병모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배양실을 설치해서 무병모를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입 시에 무병모를 구입하지 않고 속아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옥천 묘목이 세계화하는데 큰 밑받침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 묘목마을의 봄은 특별하다. 튼튼한 묘목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동시에 잘 기른 묘목과 헤어짐을 맞이해야 하는 곳이 옥천 묘목마을이다. 묘목 한 그루에 봄바람이 분다. 그 바람을 타고 떠난 어린 나무가 미래엔 무성한 초록숲을 만들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봄바람 부는 옥천 묘목마을로 지금 떠나보자.